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계속 뽑집다가 피났어요. 안녕하세요. 덴탈 프렌즈입니다. 여러분 사랑니 발치하거나 다른 치과 치료 받으셨을 때 뭐 잇몸 치료 받으실 때도 최근에도 많이 여쭤보셨거든요. 마취가 도대체 언제 풀리는 거냐. 아 맞아, 맨날 물어봐. 치과에 전화가 다시 오는 경우가 맞아요. 있어요. 한 11시 반쯤에 이제 진료 시작하면 항상 물어보더라고. 점심시간 앞두고 아, 밥 먹기 전에. 밥 먹기 전에 언제 풀려요? 그래서 거의 절반은 여쭤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물어보신다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고 안 물어봐도 좀 말씀해드려야 된다라고 그치.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인가에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. 정해진 시간이 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. 그래서 오늘은 마취 풀리는 시간 도대체 마취 한 다음부터 얼마나 걸리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제 마취 풀리는 시간은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. 야 결론 내가 두 번째 정답 얘기해줄까? 주치와 상담해라. 주치의와 상담. 범위 주제는 다 그거야. 주치라고 상담해야 돼. 항상 주치의라고. 마음을 읽었지. 그러니까. 어떤 용량으로 놓는지 모르니까 주치의랑 맞아요. 상담하면 주치의 받죠. 상담. 근데 이제 이 마취 풀리는 시간의 요인들을 먼저 좀 알아보면요. 나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. 마취 용량에 따라 또 다르겠죠. 마취액 종류 같은 것도 맞아요. 영향을 미치거든요. 그쵸. 사실 마취를 그냥 저희는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. 용량이라는 이제 성분이 다릅니다. 우리가. 맞아요. 약의 성분이 다를 수도 있고요. 마취 방법도 몇 가지 있는데 뭐 그렇죠, 크게 그렇죠. 두 가지로 나눠서 이따가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. 그 다음에는 체질이라고 할까요? 우리가 술 마셨을 때 빨리 취하는 사람, 덜 취하는 사람이 있듯이 체질에 대한 것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마취가 안 되는 체질도 있어요. 치료 방법에 따라서 마취하는 방법도 좀 달라지는데요. 크게는 침윤 마취, 두 번째는 전달 마취라고 해서요. 침윤 마취는 여기를 마취하고 싶다. 여기만 이제 딱 마취를 하는 걸 말하고요. 전달 마취라는 거는 신경의 큰 줄기를 전체를 마취하는 방법이거든요. 조금 깊은 마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땜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냥. 딱. 그래서 당연히 전달 마취가 깊은 마취니까 조금 더 오래 걸리는데 평균적으로 3-4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.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래에 매복된 사랑니 발치할 때 전달 마취 하니까 평균 200분이 걸렸다. 지속 시간이. 치아 신경하고 여기 잇몸 부분 침연 마취했을 때는 75분에서 240분의 마취 효과가 지속됐다. 범위가 되게 크죠? 엄청 크네. 그러니까 이 평균치가 75분에서 240분이니까 되게 베리에이션이 크게 나타났어요. 평균치가 그만큼이면 더 적거나 더 많은 것도 있다는 소리잖아. 그쵸, 더 적을 수도 있고 그치. 결국에는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연구 내용인데 보통 1-2시간이면 어느 정도 이제 다 풀리는 것 같고요. 길게 가시는 분들이 다 5시간, 6시간 아 그래요, 이렇게 맞아요. 발생할 수 있어요. 240분도 평균 수치에 포함이 돼 있어요. 지금 보실 거는 이제 마취 약제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우리가 무슨 약을 마취하는 거냐? 뭐 쓰죠? 저요. 리도카인. 리도카인 쓰시죠? 네. 되게 특이한 게 우리나라만 리도카인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? 알려져 있어요. 우리나라는 상품이 한 가지만 유통이 돼서 그런가 1대 10만의 비율로 에피네프린이 포함된 리도카인을 리도카인 2% 보통 8만하고 10만 두 종류가 맞아, 제일 많이 그렇게 유통된다고 많이 알려져 써요. 있고 맞아요. 10만을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. 10만 제일 맛있어. 10만이 진짜 제일 맛있어요. 근데 이제 리도카인을 거의 다 많이 쓰고요. 세계적으로도 원래 리도카인 제일 많이 쓰이고 있어요. 세계적으로 다 보면요. 아티카인, 4% 아티카인, 그 다음에 뭐 부피바카인 크게 세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근데 비슷하다고 합니다. 지속 시간이. 아 비슷해요. 지속 시간이? 아티카인이 조금 더 빠르게 퍼지고 흡수도 좀 빨랐다. 그쵸. 하는 연구 결과는 있어요. 말씀드리는 김에 에피네프린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혈관 수축을 딱 잡아주는 거죠. 혈관을 순간적으로 딱 줄여줘가지고 지속 효과를 길게 하는 역할이거든요. 수술하거나 치과 치료하게 되면 피가 많이 나잖아요. 지혈작용에도 도움되는 거고 잇몸에서 저희가 주사를 하지만 혈관 줄임으로써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리도카인 약제가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어요. 전신 독성에 그쵸. 의해서 또 부작용이 마취 부작용 중 하나거든요. 그러면은 에피네프린이 적은 걸 들어가야 마취가 빨리 풀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 나는 마취가 최대한 길게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에피네프린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적당히 적당하게 들어가야지. 큰일 나요. 나이 얘기도 해볼까 하는데요. 소아가 당연히 같은 용량 주사하면 오래 가겠죠. 그쵸. 기본적으로 뼈 보면은 뼈의 껍데기를 피질골이라고 하거든요. 이 피질골 두께가 두꺼우면은 껍데기가 두꺼워서 침투를 잘 못하게 돼 있어요. 성인이라도 이 피질골이 두꺼우면은 마취 지속 시간이 조금 짧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마취도 잘 안 듣게 돼요. 마취 되게 안 해요. 안 돼. 진짜 되게 안 돼. 피질골이 두꺼우면 맞아, 그래서 맞아. 이제 위턱뼈 아래턱뼈 비교하면은 아래턱뼈가 피질골이 두껍기 때문에 마취
마취가 아래 턱뼈가 더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거고요. 그렇죠.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질골도 얇고 원래 신체 용량이 조금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소아는 용량을 좀 조절해서 사용을 해야겠고요. 어린이들 유치 뽑으려고 마취해 놓으면은 주의해야 될 거, 볼 씹는 거. 아, 엄청 많이 씹어요. 입술이랑 이게 지속 볼이랑. 시간이 긴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맞아요, 보시면 맞아요. 아픈 줄 모르고 여기 입술까지 같이 마취되니까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계속 뽑아집다가 피났어요. 그래서 유치 발치하실 때 마취 안 하고 뽑는 경우도 있잖아요. 마취했다고 하면 부모님이 같이 씹지 않도록 잘 봐줘야 됩니다. 맞아요. 네. 또 나치에 대한 것 중 잘못된 얘기들. 여러 군데 찌르면은 마취가 더 오래 간다. 뭐 여러 군데 인터넷에도 찌르는 봤어. 엄청 많이 찔러더니 나 지금 마치 아직까지도 안 풀린다고. 맞아요. 그러니까 맞아. 많이 찌르는 거에 대한 이유는 따로 있기는 한데요. 많이 찌르는 것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거든요. 뭐 나이, 마취를 어떤 종류를 했느냐, 체질에 따라 그럴 수 있고요. 결정적인 건 사실은 용량인 것 같아요. 용량. 예. 뭐 같은 용량으로 여기 찌르고 해서 좀 분산해서 마취를 했다. 총 용량을 말하는 거죠? 네, 그쵸. 들어간 총 용량. 네. 하고 한 군데에 한 앰플을 다 마취했다라고 했을 때 분해되는 시간은 비슷하다고 그렇죠, 보여지거든요. 그렇죠. 마취를 여러 군데 한 거는 마취 효과를 조금씩 여러 군데에 좀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특히 약간 잇몸 치료하는지. 잇몸 치료나 이제 발치할 때는 여러 군데를 좀 분산 마취해야 될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전달 마취를 안 하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거든요. 전달 마취는 한 번에 큰 신경을 다 마취해버리니까 오히려 마취 자입점이 줄어들 수 맞아요. 있는데 이런 깊은 마취를 피하기 위해서 침연 마취를 이제 부분 해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많이 찔렀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왜 많이 찔르게 됐는지 수치와 상의해 보셔도 돼요. 저는 그래서 티 안 나게 찌르고 살짝 옆에 조금씩 이렇게 가면서 그쵸, 저도 그렇게 애벌레처럼 찌르니까 몰래 맞아요. 그런 팁이 몰래 있어요. 찌르는 거죠. 그럼 잘 모르세요. 네네네네. 몇 번 찔렀는지. 실제로 자입 횟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.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. 잘 못 느낄 뿐이고요. 그치.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으니까. 마취 지속 시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너무 오래 가는 경우 좀 불편하잖아요. 식사하기도 맞아요. 불편하고 끝나고 헹구라고 해서 헹궜는데 그 줄로 여기 다 흘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. 하나도 안 아프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깊게 마취를 하겠지만 그만큼 지속 시간도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서로 좀 상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. 네.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들은 마취할 때 긴장하지 않는 거. 야, 너 어떻게 마취하는데 긴장 안 해? 엄청 무섭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긴장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됐거든요. 우리가? 네. 우리가. 긴장하지 마세요 하면은 이제 긴장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.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. 긴장하면은 과호흡 같은 부작용도 있잖아요. 호흡이 좀 많아지거나 너무 긴장하면은 산소 포화도 같은 게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고 뭐 이러면서 용량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똑같은 마취 했는데 너무 긴장하면은 마취 효과가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.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충치 치료 같은 거나 잇몸 치료 할 때는 침연 마취를 많이 하고 있고요. 그쵸. 발치 같은 경우 특히 아랫니, 어금니 발치할 때는 이제 전달 마취를 많이 하게 되니까 치료 방법에 따라서도 용량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감사할까요? 네, 감사합니다.